어려운 정리는 아니에요. 최대 최소 정리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 정리는 단순해요. 어떠한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고 하면 A가 여기에 있고 B가 이런 데 있다라고 했을 때 A 함수값 존재하고 B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로 딱 이어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된다면 열린 구간, 뭐 열린 구간이야? 그냥 닫힌 구간에서 상관없죠. 연속이라고 한다면 A, B에서 항상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가장 큰 값이고 최소값이라는 건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구멍이 뽕 뚫려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안에서 구멍이 뽕 뚫려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항상 선으로 다 이어질 거고, 그러면 어디든 그 값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죠. 최대 최소가 항상 존재하더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최대 최소가 있으니까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구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별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해놓을까? 봐봐.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합시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연속 함수든 최대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구간 양끝 함수값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구간 양끝 함수값 중에서, 왜냐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겠죠. 그렇게 구간 한쪽 끝 혹은 반대쪽은 어때요? 감소니까 마지막 구간의 양끝점이 뭐가 돼? 최소가 되겠죠. 최대하고 최소를 둘 다 가지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구간 양끝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지 않고 뭔가 그 구간 중간에서 발생한다면 증가하고 감소가 둘 다 나온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극값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되는데, 아직 이거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도 돼. 잘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미분 활용할 때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자, 당연히 근데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최대 어디예요? 여기잖아. 가장 높잖아. 근데 여기가 구간 양끝 함수값이야? 그건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그 값이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 값이에요. 아시겠어요? 요런 상황. 나중에 다시 제대로 배우면 될 것 같고, 일단 최대 최소 정리는 요렇다라는 거야. 이런 거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조건? 사이값 정리.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 FA가 FB와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간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x는
C인 X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웬 C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C가 나왔는데 이 C는 뭐냐면 C는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하고 B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이어서 그릴 건데 FA랑 FB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FA는 뭐 이런 식으로 FA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FB가 뭐 이런 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뭔가 연속 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C는 어디 있는 거야? FA와 FB 사이에 뭐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초록색으로 여기에다가 C를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이 말 자체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c라는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만난다. 내가 노란색 점과 노란색 점을 지나도록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연속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초록색 선하고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무조건 이 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최소 몇 번? 한 번. 두 번 지날 수도 있나? 있죠. 세 번도 돼요. 네 번도 되고. 계속 된단 말이야. 계속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몇 번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상은 지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세 번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한 번 이상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에요? 자, 닫힌 구간 A, B가 아니고 열린 구간 A, B란 말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일 수 있고, 그지? 감소하는 함수일 경우에는 FA라는 함수값은 더 이상 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와 FB 사이에 있는 C라는 값을 구간 양 끝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어차피 구간 양 끝은 그냥 버리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워놔야 되죠. 그럼 이 사이값 정리를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지금 써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활용을 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 분홍색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fx는 0이라고 바꿔보는 거야. 이 분홍색 부분은 그럼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x축과 만나는 함수 뭐 그래프니까 그죠? 실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방정식의 실근이 어떠한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완벽하게 똑같은 말로 무조건 존재한다. 실근이. 그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간 사이에 무조건 있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른 조건도 필요하죠. 0이 C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0이 C가 다시 C가 0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어? FA와 FB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어떤 두 수 사이에 0이 존재한다라는 건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따로따로 나타내지 않고 한 번에 나타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하고 보니까 부호가 다르다를 수학적 표현을 어떻게 하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AB,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만약에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면
우리는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 방정식. 예시를 볼게요.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해볼게. 자,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우리 3차 방정식 풀 수가 있죠.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럼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x 값이 뭐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나보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그런 구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해볼 수가 있냐면 너를 갖다가 이 자식을 갖다가 fx라고 생각을 해봐. 일단 다항함수죠. 그럼 연속이잖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 이거 대신에 우리 널어보기로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양수와 음수를 곱해. 혹은 음수와 양수를 곱해. 이런 상황이 와야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1번 보면요. 페이지가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1번은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f에 마이너스 2하고 f에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이게 음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은 0과 1, 그 다음에 1과 2, 그 다음에 2와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 이거 다 어떻게 해봐야 돼? 대입을 해봐야 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를 다 대입해보라는 소리예요. 나 같으면 뭐부터 대입할래? 나 같으면 0부터. 그치? 0이 제일 편하잖아.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그치? 그러면은 0이 이쯤 있다라고 해. 0이 이쯤 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여기 있다라는 거야. 여기. 그럼 0이 딱 뭐 적당히 가운데잖아요. 그치? 그 다음 한번 3 대입해볼까? 3? 왜냐면 9가 또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은 얼마야? 27이지. 야, 3을 대입하면은 이 위에 있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볼 필요가 없겠죠. 1하고 2만 볼까? 둘 중에 답은 있을 거니까, 그지? 그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2란 말이야, 그지? 그럼 1 한번 대입을 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7이죠. 그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2도 대입을 해봐야 확실하게 안단 말이야. 2 대입해보면 얼마야? 1입니까? 여기. 그럼 그래프가 대충 여기는 잘 모르겠고 연속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나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모르지? 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이 점들을 지난데 근데 연속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물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어쨌든 확실한 건 여기 안에 근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일단 fx가 연속함수라고 그랬고 fx랑 f-x가 같다 그랬어요. fx랑 f의 -x가 같다 그랬어. 자, 뭐 고등학교 1학년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야? 우함수라는 소리예요. 우함수. 무슨 쭉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알겠죠? 뭐 쓰고 그래. 원래 알아야 되는 거를. 그죠? 모르면 써야죠. 근데 자, 주어진 게 뭐냐? f의 1과 f의 2를 곱하면 얼마다? 음수다.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호가 다르다 이 소리예요. F3과 F4를 곱해도 음수돼. 이 말도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근데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적어도 몇 개인지 고려라 그랬어. 그럼 잘 봐야 돼. fx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1, 2, 3, 4의 뭔가 부호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x가 1, 2, 3, 4일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도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x축을 그릴 건데 마이너스 4부터 와, 잘 그려야겠는데 0, 1,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2, 3, 4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 확실한 건 1하고 2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지나는 거야? 여기 오케이, 여길 지나요. 왜냐면 1하고 2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나. 적어도 하나. 3, 4도 적어도 하나 지나요. 그 다음 1하고 2 사이가 지나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반대쪽 여기도 지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나겠지? 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 그죠? 근데 이걸로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고3인지 고2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이 좀 나. 그 적분 문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 좀 있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럼 그래프가 대충 뭐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좀 억지긴 한데 이런 것도 돼. 억지긴 해. 그래서 총 몇 개다? 그니 최소 4개다 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세요. 4번. 가족권 볼게요. 일단 다항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럼 연속이겠죠? 근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때 누구분의 x분의 fx가 얼마래? 1이다. 야, 0으로 가는데 x가 있죠. 무슨 말이었어? 최저차항이 x로 끝난다라는 거야. fx가 x로 끝나겠구나. 그 다음 뭐예요? 일단 이렇게 쓸게. fx는 확실한 건 일단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로 끝난다라는 거.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뭐야?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얼마래? 3분의 2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0이 된다라는 걸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자식은 x 플러스 1을 뭐로 가죠? 인수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1로 일단 끝난다라는 건 알겠죠?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뭔가 이런 꼴이에요. 그 다음 약분을 한번 해볼까? 약분을 해. 그럼 위에는 뭐만 남아요? 이게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g의 x라고 할게. 그러면은 g의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이 일단 얼마라는 거? 어렵나?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그럼 너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돼. 이해되겠어요? 뭐 그거 말고는 일단 알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확실하게 누구는 근으로 가져요?
지금 이 자식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봐봐. 일단 0은 가지잖아요. 0은 확정이야.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얘도 확정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과연 다른 실근이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사용해 봐야 될까? 뭘 사용해 봐야 될까? 판별식? 이게 무슨 식인지 모르잖아. 일단 0일 때 확실하게 0을 지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0을 지나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 우린 누굴 보는 거야 지금? g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x축과 만나냐 이걸 보면 되잖아. 그지? g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x축과 만나냐 이걸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 자 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어렵구나. 자 여기에 이거는 내가 플러스를 빼놨잖아. 이걸 그냥 gx라고 봐봐. 얘를 이렇게. 오케이? 그럼 gx는 0이다가 근을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gx가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요. 그지? 그럼 g는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로 뭐 나와? 자 지금 이게 g니까 마이너스 1로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이 몇 개 나와?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나머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근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이해되겠어? 야 이거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잖아. 아까 gx면 그치? 너네들이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나옵니다. 이거 gx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원래 이 자식이었잖아. 나는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g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얼마를?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와. 왠지 몰라요? 봐봐. x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뭘로 묶여요? x로 묶이지. 근데 나는 이 자체를 뭐라고 놨어? gx라고 놨잖아. x 그러니까 플러스 1 빼고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뭐 나와? 0이 나와. 그럼 거기다 1 더하니까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3분의 5였지? 그럼 거기다 1을 더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 이런 거 꽤 나와요. 우리는 항상 어떤 꼴로 만들어야 돼? 는 0꼴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식을 뭘로 바꾸는 거야? fx 취급하는 거잖아. 여기 보이지? 내가 여기 네모 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에 네모를 해야 돼. g에다가 하지 말고. 알겠니?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게 여기서 몇 가지가 돼?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가 돼? 두 가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뭐고? 0. 하나가 뭐고? 0. 하나가 뭐고? 음수. 하나가 뭐고? 양수.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잘 모르면 인수분해하다가 잘 모르면 그냥 gx라고 두세요. 사이값 정리의 심화 한번 갈게요. 잘 봐라.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이해할 수 있다. 잘 봐. 그냥 임의의 두 함수로 볼 거예요. 두 함수. 옛날에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내신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 여기는 y는 fx, 여기는 y는 gx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fx와 gx가 만나는 교점 눈에 보이죠? 이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x1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p라고 해도 되고. p라고 해볼게. 이렇게 p라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이런 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거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P라는 게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P가 1과 2 사이에 있냐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냐면 fx는 gx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1과 2 사이에 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맞지? 그럼 내가 실근의 뭐 존재 여부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넘겨볼 건데 그러면 fx 빼기 gx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구를 함수로 보는 거야? f 빼기 g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얼마를 대입해 주면 돼? 1하고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고 2를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면? 반대가 되면 중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0이 존재할 거니까 항상 이 사이에 근이 존재하더라 라는 건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잘 봐. 1이라는 거를 대충 그어봐. 이런 데다. 그러면 여기는 1을 어디다가 대입한 거야? F에다가 대입한 거지. 그럼 여기는 F 뭐가 돼요? 1이 돼요. 여기는 얼마가 돼? G에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2가 여기에 있어 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G에 2. 여기는 F에 2가 돼. 이렇게. 그랬을 때 원래 1일 때는 누가 위에 있었어? G가 위에 있었어. 근데 2일 때는 누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중간에 어떻게 된 거야? 교차가 된 거죠. 아니 원래 위에 있던 놈이 아래에 있던 놈이 있었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애가 위에 있고 애가 아래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간에 한 번은 만났다 이런 뜻 아닐까? 그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옛날에는 문제로 나왔고 애들이 엄청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쉬운데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사이값 정의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뭘 볼 거냐? G가 F보다 클 때와 G가 F보다 작을 때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더라? 당연히 G와 누가? F가 같은 순간에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존재해?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1을 대입해도 너고 2를 대입해도 너야. 그러면은 P는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fx, gx가 지수함수거나 다항함수가 아닐 때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대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근이 두 수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서는 근의 분리로서도 해석을 했지만 1과 2를 대입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